안녕하십니까. 차트 보는 요리사입니다. 며칠 만에 방송을 하게 되네요. 참 어려운 장이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앞전 방송 중에서 제가 63.5 라인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처럼 63.5를 올리고 유지를 해주는 모양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짧게 손절을 잡고 롱을 진입을 했는데 주말간에 낚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주말간의 무빙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위에 보면 요게 대추 세선이거든요. 요 근방에 왔을 때 느낌이 쎄했어요. 요번에도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도 주봉 마감을 기대를 해볼 만 했거든요. 손절을 짧게 잡고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약간의 충격은 주더라도 그 마음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저점은 아직 안 내렸거든요. 앞전 파동을 이어나가는 그 파동 연장 파동에서 아직 저점을 아직 안 깼기 때문에 희망은 아직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채널 하단을 이탈을 하고 1시간 분 기준 402평선까지 내리기는 했지만 이 중요한 V압 7월 저점에서 올라온 V압 라인을 다시 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타이밍을 자꾸 제가 신경을 쓰냐면 만약에 이게 상승 파동을 이어간다면 지금 아니면 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계속 내려간다고요. 이 볼륨 프로파일을 보면은 이 매물대가 이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깨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방을 보면 되지 않느냐. 하방을 봐도 되는데 여기에서 올라온 이 파동의 세기를 여기서 꺾는다? 지금 이 부위에 6월 달에 여기 지금 가격대 위치한 매물대를 소화를 했거든요. 다 소화를 시키고 다시 내린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또 트럼프가 또 이란을 씹으면서 상황이 조금 안 좋게 전개가 되고는 있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저는 아직은 상방이 우세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대추세선을 한번 뚫고 나면 그땐 정말 탈자리를 안 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 자리가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여기서 한번 뚫는 모습을 보고 63.5, 64 요 라인에 안착을 하는 걸 보고 진입을 한번 했다가 손절이 나갔어요. 약손절로 63.5에서 끊어내기는 했는데 숏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러나 뭐 제가 한번 봤던 방향에 거스르는 방향을 또 타기가 사람인지라 그렇더라고요. 별다른 포인트는 없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CPI 발표죠. 내일도 있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개미 털기 시전을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만 있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뉴스들 듣고 이러다 보면 정작 들어가야 될 타점에서 들어가질 못하고 또 망설이다가 또 놓치고 그 2차, 3차, 4차를 다 놓쳐요. 거기에 맞는 대응이 뭐냐. 내가 정해진 타점에서 보는 라인을 벗어났을 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 뭐 배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0.5%가 될 수도 있고 뭐 2%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드에서 손절가를 적절하게 정한 다음에 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7월 POC 라인에서 지금 올랐다 내렸다 약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무빙인지 어떤 모션인지는 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죠. 물론 여기서 버티다가 하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보는 분마다 약간씩 좀 다르게 시작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파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이러면 이제 전 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사실상 저한테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웨이로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면 타점이 사실상 없거든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차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선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그 타이밍에서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파동의 끝일지 시작일지 확신을 갖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어떤 그 미미한 변동성에 의해서 순식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 잡는 거는 데이터죠. 7월 한 달분만 봐도 쌓여있는 이 볼륨 프로파일이라든지 이 거래량 기준, V와 이동평균선
추세선 이런 것들 보고 채널이나 뭐 넥라인 추세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지표로 쓰기도 하는데, RSI 같은 경우는 4시간 차트에서 다이버가 보이죠. RSI가 4시간 차트에서 다이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다이버는 아닌데, 이게 지금 차트가 되게 어려운 게요, 관점을 잡기 전엔 주봉을 먼저 보거든요. 월봉까지 보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저는 뭐 안 올라가고,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고 4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봉 모습은 또 상당히 좋았어요. 주봉 마감을 또 되게 좋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이런 무빙을 주네요. 조금 혼돈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하고 자신 있게 행동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안 해보면 다른 타점에서도 못 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서 이 올라온 이 파동이 그냥 올라온 파동이 아닙니다. 이 한 파동이 여기 우측에 쌓여져 있는 시체들을 다 걷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걷어내고 순간 조정을 줬지만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되게 쉽게 올렸다는 거죠. 거래량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쉽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마저 이 위에 매물대까지 소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 위를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주요 매물 라인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진입을 했었는데, 저 또한 개미였습니다. 개미 털기 시전에 당했죠. 그래도 손절을 짧게 잡아서 거의 뭐 손실은 없었습니다. 있었죠. 없다고 봐야죠. 4% 가까이 내려온 건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물론 개인의 기준점이 분명히 서야 되겠지만, 저는 조금 이런 상황에서, 요때도 그랬죠. 우리가 이때도 더 내려간다, 깨는 무빙이 나올 거다, 뭐 사실 살짝 내리긴 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밑으로는 낭떠러졌으니까 4자를 본다, 3자를 본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큰 한파동을 만들어줬죠. 이걸 쉽게 내려놓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를 왜 살려줬죠? 내릴 거라면 요만큼만 갖다 내려가도 되잖아.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다, 그 이유로 남은 개미들을 탑승시키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관점에는 변화는 없지만, 뭐 물론 이렇게 당분간 박스권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어요. 대추세에서 하락이 끝나가고 횡보 중에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알트코인들은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건들기가 모호한 것 같아요. 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직 확실하게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이 안정권에서 횡보만 해줘도 이더리움이나 남은 대장 알트코인들이 펌핑을 주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포모를 느끼고 따라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게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별말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사니? 지금 시장에서 참여를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키는 매매, 잃지 않는 매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차트를 보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조지표들로 차트를 보지만 그 약간의 확률을 조금 더 자기 방식대로 높여서 해석을 하는 것 뿐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대응의 방법은 다 각자 그 능력의 수치가 결과로 드러나기는 하죠.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기준점이 분명히 있다면 어떤 대응을 사용해서 그 기준점을 지켜나가고 내 시드를 지켜나가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날씨가 요상스럽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거시 경제도 좀 요란스럽고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DCA 플랫폼 시스템 매매죠.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또 제가 지금 계속 간략하게 짬짬이 들어가기 애매한 자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애매하다고 막 들어가니까 물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만 쓰면 굉장히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들은 여직도 수익이 좋네요. 제 매매, 요번 달도 몇 번 못했는데, 요 앞전에 거래가 한 3-4건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직 진행 중인데, 물려있는 것도 있고, 살짝 수익 중인 것도 있습니다. DCA를 통해서 결과물은 나오겠죠.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총 지금 결과가 나온 건 매매가 7건이 매칭이
됐는데 6개는 첫 진입과 동시에 수익이 났습니다. 한 건에 대한 매매 결과는 한 번 물을 탔네요. 한 건 더 물려있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2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매매를 많이 안 해서 승률은 100%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진입에 대한 그 부담감을 덜 주게 해요. 요 녀석이. 개인 매매는 정확하게 타점을 좀 보려고 굉장히 욕심을 내고 집중을 해서 놓치면 보내주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방향성 1% 정도만 예측을 하고 진입을 하면 되니까 뭐 그것도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러면 양방으로 롱숏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진입에 대한 타점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한번 진입을 해놓으면 그렇게 신경을 또 좀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개인 매매에 집중하거나 제 개인 생활에 또 여유가 생깁니다. 남은 시간 요리도 하고 그렇죠. 평균 기대값이 13.9%? 14%가 안 되네요. 짧게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10건 중에 7건이 마무리가 익절로 나왔고 그래서 승률이 100%고 지금 3건은 진행 중입니다. 3건 중에 1건은 살짝 물려있고 2건은 왔다 갔다 수익 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괜찮아요. 간략하게 이렇게 해놓고 사용자들 편의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7월달 랭킹입니다. 이건 AI 아니고 그 참여자들입니다. 다 초보자들이세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옆에서 이제 좀 이 정도일 것 같다라는 관점에 대한 공유만 하고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풀어드리죠. 풀어드리고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비도 많이 오고 막 오후에는 쪄 죽을 것 같고 건강 챙기시고 주의하시고 오늘도 요번 주도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